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준호 매니저. 제가 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우리 국장은 뒤통수를 친다. 네. 트럼프 리스크 있지만 네. 모른다. 2차 정확했어요. 전지 모른다고 했어요. 신재생은 타격을 받았지만 어제 보십시오. 2차 전지 오후장에 갑자기 시세 나왔고 맞아요. 왜 LG, 엔솔, 뭐 삼성, SDI부터 해서 네. 2차 전지단들 다 나왔었습니다. 이런 게 국장의 맛인가요? 네. 사실 어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슈였지만 실제로 내밀하게 이제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LG 엔솔이 이제 버텼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버티는 네. 덕에 시장이 이제 좀 상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제 딱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하게 이제 뒤통수가 이제 좋은 쪽으로 친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우리 국내 증시가 트럼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쇄시키면서 7월 첫 거래일 좀 긍정적인 이제 분위기를 좀 맞습니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우리 예상대로 거의 진짜 바이오로 맞습니다. 쫙 수급 그렇죠. 올리면서 그건 우리가 이끌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뭐 펩티론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상승하면 그래도 시장 상승이 좀 견인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2차 전지와 바이오 어떻게 될지 또 뒤통수를 칠지 역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자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종목 네.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이제 또 비만 치료제가 너무 이제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펩트론, 인벤티질에 뭐 많은 기업들 이제 설명을 좀 다 했죠. 드렸었는데 네. 이제 막 찾다 이제 여기 이제 구석대기에 있는 네. 종목들까지 제가 좀 찾아왔는데 뭘까요? 사실 이제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나이백? 좀 네. 준비를 좀 해왔어요. 이게 이제 펩트론과 굉장히 좀 유사한 이제 좀 흐름이 있는 게 예. 이 펩트론도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의약물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었고 실제로 이제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이제 약물이 이제 방출되는 이제 반감기를 늘리는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특히 이 세마글루타이드 이게 위고비가 이제 성분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거든요. 예.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유사체의 반감기를 늘리는 이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뭐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또 이 일주일 제형이 아닌 한 달 제형 혹은 두 달 제형 이렇게 이제 주사를 맞는 주기를 좀 늘리는 이제 기술을 도입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 와중에 이제 펩트론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나이백도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이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융합 바이오 이제 전문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데 NIPP 이제 사실 TPP 같은 이런 이제 플랫폼 요거는 이제 BBB 셔틀이라서 비만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뇌 질환이라든지 이런 이제 약물 전달과 관련된 독보적인 이제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중소형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다중표적 항암제 이제 개발을 한 이력도 있고 영국의 이제 제약사하고 MTA 계약을 체결을 한 이력도 가지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IPP, TPP, BBB 셔틀 어제도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ABL 바이오도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 BBB 셔틀 같은 경우에는 뇌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뇌를 투과해서 뇌에 있는 단백질로 이제 약물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나이백이라든지 좀 더 이제 사이즈가 큰 기업 중에서는 ABL 바이오가 바로 이제 BBB 셔틀 이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요 플랫폼을 이제 다이치 샹쿄 요즘에 또 다이치 샹쿄도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ADC 때문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ADC 가장 이제 기술력이 이제 좀 그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 일본의 이제 다이치 샹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리가켄 바이오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치 샹쿄하고 뇌질환 연구를 위해서 사실상 이제 MTA 미국 제약사 쪽으로 MTA를 추진하는 공동 연구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건 나이백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또 비만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뭐 이게 안타까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고비나 제파운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100만 원 이상이에요. 승인을 네.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일단 국내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사전에 이제 예외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일부 이제 처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받은 건
삭센다. 삭센다. 예. 요거 하루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거. 요거밖에는 지금 처방이 안 되고 있는데 삭센다가 올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돼요. 네. 보통 이제 특허 만료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또 인식을 해야 되는 게 특허 만료되자마자 많은 기업들이 이게 돈 되는 쪽이니까 네. 바이오 시밀러를 시밀러. 또 개발을 하겠구나. 복제약을 이제 개발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올해 이 삭센다 특허가 이제 만료되는데 맞춰가지고 사실상 한 3개 정도의 이제 글로벌 이제 바이오 기업들 비아트리스, 테바, 노바티스 요 세 곳이 네. 삭센다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출시를 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제 삭센다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요 삭센다하고 비슷하게 국내에서 이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나이백이라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 MP201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라인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실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좀 크긴 한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2천억이 조금 못 되는 이제 시가총액이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이 비만 치료제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 경구용 치료제 내지는 하루에 한 번 맞는 걸 일주일에 한 번 맞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고 요렇게 이제 제형 변경하거나 혹은 이제 그 반감기. 약물의 네. 이제 반감기를 늘려서 주사를 맞는 이제 주기를 늘리거나 예.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이제 이 물질 자체 파이프라인 자체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위고비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이것도 이제 GLP-1 유사체고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일라이 릴리가 이제 개발한 이제 제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테르제페타이드 그리고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유사체를 이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각이 어차피 이제 인공 이제 호르몬, 단백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속에 있는 GLP-1하고 닮아 있는 걸 이제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성분도 다를 수밖에 없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후보 물질들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백도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 분화 조절 기술을 가지고 어찌 보면 요 회사는 몸속에 있는 이제 이 지방 덩어리를 자체적으로 이제 좀 분해하면서 체중을 이제 감량시키는 이제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LP-1 유사체는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에요. 네. 이제 GLP-1 유사체는 요게 이제 몸속에서 활발하게 이제 작동을 하면서 식욕을 이제 억제하는 뇌에도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이제 신호를 주고 글루카곤 수용체에도 이제 억제하는 이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자체적으로 체중을 이제 감량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이제 체중 감량의 이제 효과를 우리가 어찌 보면 식욕을 억제하는 거 아니면 몸속에 쌓여 있는 지방을 태우는 거 요 두 가지의 이제 방식으로 체중을 이제 감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나이백은 후자 쪽에 이제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찾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석에 있는 종목들 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지만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조금 더 확장됐을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어제 상한가까지 급등한 인벤티지 랩도 네. 시총이 어제 상한가 가서 이제 1,000억이에요. 천억이요. 그 정도로 이제 네. 소형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급이 좀 테마성 이제 수급이 네.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같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또 주저앉아 있다가 최근에 이제 펩트론이 또 조금 상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백도 스물스물 이렇게 이제 반등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제법 이제 좀 강한 거래가 이제 분출이 좀 되면서 장중에 최고가 한 9% 정도는 시세가 한번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절대적인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뭐 수급이 조금 강하게 유입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매수가는 19,000원 정도 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6,000원 역시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백입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가 발굴한 종목 같아요. 좀 낯설기도 하고요. 네. 두 가지 스토리가 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펩트론과 좀 유사하게 반감기를 네. 줄이는 그런 쪽 하나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ABL 바이오와 좀 비슷한 BB 셔틀 쪽, 그렇죠. 이 뇌혈관 장벽을 뚫어가지고 이 네. 뇌질환을 치료로 하는 두 가지 스토리에 뭐 비만까지도 함께 네. 겸비한 나이백이라는 종목 오늘의 일발장전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에 붙이기 종목 요즘에는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 네. 붙이기 종목들 시세도 엄청 나고 있거든요. 함께 중요합니다. 네. 사실 어제 인벤티지 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을 붙이고 그날 어제 상한가를 안착했는데
그래서 인베티지 랩을 이을 네.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릴게요. 요 종목도 이제 아침 일발 종목으로 네, 소개해드리고 했었죠. 상한가를 네.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제 뭐 APB-R3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를 이제 미국의 에브문에 6,6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공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덴마크 기업인 룬드백에도 이제 그 기술 이전을 성공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후보 물질과 다르게 이 사파 플랫폼, 이제 플랫폼 기술은 독점이 아니라 이제 비독점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약물 전담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APB-R3까지 지난번에 APB-A1에 이어서 APB-R3에 대한 기술 이전까지 하면서 이 사파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감기를 이제 증대시키고 또 이제 그 사파 플랫폼을 통해서 또 이제 비만 치료제와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또 그리고 ADC 항체 약물 적합체 관련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사파 플랫폼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GLP-1 유사체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반감기를 증대시키는 지금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특히 이제 플랫폼의 가치가 이제 더욱더 부각되고 있어서 추가 기술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사실 어제 인베티지 랩도 사실상 뭐 큰 이슈가 있어서 급등이 나왔다기보다는 펩트론의 어떤 상승에 같이 따라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번에 기술 이전을 했고 추가 기술 이전의 기대감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또 2차 시세가 충분히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여러분. ABL 바이오는 앞서 얘기한 BBB 셔틀이라고 네. 뇌혈관 질환 타고 넘어가는 이제 그걸 만드는 거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파 플랫폼, 맞습니다. 관광기 약물 좀 오래 지속하게 되는 이제 그 기술 플랫폼을 가진 게 에이프릴 바이오고 어제 붙이기 종목 인벤티지랩 이건 네. 이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맞습니다. 비만 쪽 네. 공부 좀 외워야 될 게 좀 많긴 많은데 인벤티지랩도 바로 가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인베티지 랩도 이제 어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긴 또 이제 DDS라는 또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도 이제 펩트론이 또 이제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고 또 이제 일리아 릴리와 또 노보디스크의 MTA 물질 이전 계약, 기술 이전 전 단계 어떤 이제 그 MTA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됐었고 그러면 국내 이제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그 안에서 사실상 이제 약물 전담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베티지 랩도 DDS라는 어떤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1개월 약물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유한양행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고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고 시가총액이 1,000억 내외였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어저께 가볍게 좀 시세가 좀 분출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베티지 랩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플랫폼 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약물 중독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전리섬 암부터 시작해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제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또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뭐 18,000원 부근대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결국 약물 절단 플랫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 에이프릴 바이오 또 그리고 펩트론 또 인베티지랩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들 굉장히 집중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 이유가 트럼프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후보는 실은 그 오바마라든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력대로 가고 대신에 이 제약사 바이오를 키워가지고 좋은 약 사 먹어라 뭐 이런 쪽이어서 항상 이제 제약 바이오는 친 트럼프였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를 갔었는데요. 자, 영민 매니저. 네. 어제 우리가 또 오스코텍을 리뷰를 하면서 유한양행과 또 뭐 오스코텍 뭐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지만 뭐 같이 간다는 얘기도 했었고 예. 뭐 오스코텍도 항상 유한양행 갈 때 못 가면 왜 못 가냐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했는데 어제 좋았어요.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한번 움직이면은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급이 확산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어제는 뭐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도 좋았지만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들도 다 좋았어요. 뭐 이중항체, ADC, 표적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 어제
HLB도 7% 올랐죠. ABL 바이오도 8% 올랐죠. 리가캠,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다 같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선택과 이제 집중이 좀 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이슈가 가장 이제 가깝게 이제 살아있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차트를 이제 보시면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전부 다 50일 이제 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달에 만들었던 최고가 이제 84,000원 근처까지 거의 다 올랐거든요. 오늘 1, 2%만 이제 올라가 버리면 사상 최고가 또 뚫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최고가 랠리가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50일 신고가를 뚫어놓은 상태예요. 근데 유한양행은 지금 시총이 거의 7조 원 가까이 다 돼가고 있고 오스코텍은 시총이 지금 1조 5천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렉나자 뭐 시판 허가를 이제 받게 돼서 글로벌 이제 출시가 좀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스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나눠 먹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스코텍은 이제 처음에 렉나자를 이제 레이저 티닙을 이제 발굴했던 제노스코하고 오스코텍이 이제 한 20대 20 정도 이렇게 이제 배분을 이제 받아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유한양행에 비해서는 오스코텍 시장이 상당히 좀 작으니까 오히려 오스코텍이 움직일 때는 또 탄력적으로 이제 또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저께 이제 오스코텍은 먼저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뚫으면서 장중에 이제 10%가 넘는 이제 시세가 나왔고 어제도 제가 오스코텍 리뷰를 해드리면서 근데 지금도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스코텍은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130%나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 2020년, 21년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에 비하면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주가가 이제 절대적인 위치는 아직까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의 이제 타이틀을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제노스코가 발굴한 이제 후보 물질이긴 합니다만 이 레이저 티닙을 이제 유한양행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유한양행이 미국의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쪽으로 총액 1조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실을 맺을 시기가 왔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이제 항암제가 탄생을 하게 될 거다. 지금 존슨앤존슨 쪽에서는 이게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매출을 연간 한 5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게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으로 하는 것 이제 치고는 상당한 이제 판매량을 이제 올릴 걸로 자신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아스코에서 이제 베스트 오브 아스코 선정된 게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하고 SC 제형, 이 리브리반트 SC 제형과 렉나자를 이제 병용 투여한 것 가지고 또 후속 임상을 진행한 거에 대한 것도 유럽과 미국에서 시판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매출액이 어쨌든 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펩트론도 왜 올라가겠어요? 이게 어저께 뭐 상대 회사가 이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일라이 릴리라고 다들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라이 릴리는 테레자파타이드를 가지고 이제 GLP-1 유사체를 이제 만든 거고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세마글루타이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펩트론은 세마글루타이드 요걸 이제 중심으로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을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 MTA 체결을 한다, 뭐 이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저께 펩트론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빅파마와 이제 계약 관련해서 만약에 계약이 성사가 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거기서 이제 매출액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 로얄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한양행과 펩트론, 뭐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용화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매출에 대한 이제 로열티가 수취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 오스코텍과 이제 유한양행이다. 그래서 뭐 오늘도 항암제 기업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선봉에서 이제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강하게 좀 뻗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 오스코텍은 이제 목표가를 한번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일단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 좀 열어놓고 8월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뭐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5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뭐 중순, 8월 말경이긴 하지만 이벤트까지 기간이 있어서 지금 가격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지금도 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렉나자 얘기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폐암 신약이고요. 자,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8월 말까지 정말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보면서 2년만 땡땡땡이라는 분이요. 오늘 펩트론을 수익 실현을 해서 자동차를 사러 갑니다. 3개월간 버텼던 나에게 주는 선물.
해주셨고요. 자, 펩트론 리뷰를 우리 준호 매니저랑 할게. 차를 사러 가신다고요? 계속 들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차를 사러 가는지, 진짜 차를 사러 가신다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주식을 사러 간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차 사러 가는 것 진짜 같아요. 차를 진짜 차 사러 가는 것 아니고. 같거든요. 거의 3개월이면 거의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펩트론은 제가 또 일주일 전에 또 3개월 전에도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었고 또 일주일 전에도 한 번 더 추천을 드려서 펩트론이 벌써 이제 54% 정도 이상의 좀 수익권인데 최근에 지금 바이오 섹터의 좀 상승을 또 견인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결국 일리알 릴리의 어떤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일리알 릴리와 노보디스코와 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MTA를 통해서 그 후보 물질 관련된 병용 투여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 결국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전 대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대박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뭐 덴마크나 일본,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총 순위 20위권 안에 있는 네 곳의 어떤 빅파마들과도 지금 이제 펩트론의 또 이제 그 관광기 관련돼서 이제 어떤 기술 이전 논의와 또 기술 협력을 지금 네 곳과 지금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일리알리와 노보디스크 또 글로벌 빅파마 네 곳과 총 6곳과 지금 기술 이전 논의와 기술 협업 논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적용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꼭 기술 이전을 떠나서 또 이제 비만 치료제 또 방광기를 증대시키는 원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 기술력만 평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시기가 빠르면 연내에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최근에 암제네의 마리타이드가 1개월 어떤 제형 변경 또 이제 1개월로 비만 치료제를 늘리는 방광기를 증대시키는 임상 1상에서 지금 이제 거의 유효성이나 또 이제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제 일리알 릴리와 노보디스크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펩트론의 어떤 기술 이전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좀 급등주 패턴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그래서요. 보니까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익절 라인 대와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한번 잡아보면요. 네, 그래서 한 5만 1,000원, 네, 5만 원에서 5만 1,000원 부근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6만 5천 원 라인대를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좀 대응해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 과연 일라이릴린지 노보디스크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젠가 그젠가 이제 위고비 관련해 가지고 그 부작용들 막 나오더라고요. 막 갑자기 설사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이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광기를 길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으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행 가더라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비만 쪽 약에서도 방광기 좀 늘리는 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던 해봅니다. 것처럼 한 번 주사 맞는데 이게 뭐 돈이 너무 비싸니까요. 예. 약값이 일단 너무 비싸니까 이게 품귀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승인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유통이 지금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뭐 젯바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불티나게 이제 팔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만에 이제 한 번 맞는 걸로 이제 장기 지속금 플랫폼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주기를 이제 늘리는 게 어찌 보면 이런 이제 품귀 현상과 약값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해결책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기 지속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석 달 전부터 했었죠. 장기 지속적 플랫폼 펩트론. 트럼프가 약간 확 불을 당겨주면서 또 어제 시세도 났었습니다. 충청도 거북이님, 제가 딱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워낙 단기 수급이 쏠리고 빠지고 이런 패턴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차라리 반도체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기 아닐까요? 그러면서 네질랜드님은 안녕하세요. 멋진 영민 매니저님. 한미 반도체 지금 잠시 내려놓는 게 맞을까요? 반도체가 약간 좀 소외가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옵니다, 여러분.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긴 있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한미 반도체와 반도체. 앞서 이제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이제 제약바이오 대신에 이제 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죠. 포트에 무조건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비중 한 20-30% 정도는 네. 무조건 들고 있어야 이제 하반기 또 수익률을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미 반도체 주가 보시면은 아니 이게 뭐 사실 빠진 것도 아니에요. 네.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덜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한 12% 정도 이제 조정받은 거니까 조금 쉬고 있는 거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작년부터 움직인 궤적을 보시면은 매일같이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네. 작년에 이제 작년 연초 2023년 연초에 주가가 이제 10,000원, 20,000원 이제 언저리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상승했을 때 궤적을 한번 보시면 한번 들어 올려 놓고 거의 한 2달까지 이제 들어 누워 있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올랐다가 또 한 달 정도 쉬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올랐다가 한 달 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였고, 작년 8월 이후에도 횡보했던 시간이 거의 지금 6개월, 7개월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설 연휴 전날에 상한가까지 이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섰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제 계속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 가치가 이제 좋은 기업이어도 매일같이 눈 뜨면 네. 맨날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혹은 1-2주 정도 숨고르기 하고 이제 속도 조절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특히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뭐 또 이제 인터넷 언론에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에 이제 긍정적인 오퍼를 네. 했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계약을 트기 위한 어떤 뭐 심각한 내부 검토에 이제 좀 들어갔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이제 퀄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는 수율 향상이다. 네. 어차피 성능에 대한 부분과 이제 한미 반도체 TC 본더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결국 이제 수율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그 수율을 이제 늘리는데 한미 반도체 이제 TC 본더가 결정적인 이제 기여를 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퀄테스트를 통과 못했다. 또 지난 6월 말에 뭐 샘플들이 뭐 전량 폐기됐다 이런 네. 뭐 루머들이 막 이제 돌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 이제 퀄테스트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뭐 전사적으로 이제 HBM에 거의 이제 명운을 걸고 이제 승부를 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와 이제 또 모종의 또 계약 관계가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세메스와 관련된 이제 과거 그런 이력 때문에 거래를 안 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면 네. 중간에도 한 170억 정도 장비 공급이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네.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금액까지 이제 좀 제시가 좀 됐기 때문에 장비 공급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쪽과의 이제 거래도 충분히 좀 틀 수 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에다가 삼성전자까지 이제 고객사로 네. 하면은 내년 매출 전망이 또 크게 또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서히 이제 주가에 녹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17만 원대가 이제 지지가 되면 이제 다음은 20만 원 이제 뚫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반도체 당연히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실제로 말씀해줬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 네.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레거시에 대한 이제 뭐 주목도가 높아지겠습니다만 HBM과 관련해서도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정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크게 좀 증가할 기업들은 분명히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도 좋고 저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HBM을 못 미니까 CXL로 한번 밀어보려나? 그래서 저는 요거 좀 네 종목, 엑시콘, 네오셈, QRT, TLB. 아, 얘네들 이 4인방 좀 보고 있거든요. CXL도 한때 좀 갔다가 삼성전자 몰락하면서 같이 무너졌잖아요. 맞습니다. 추노맨저, 요 내 친구들, 얘 엑시콘, 네. 요네들 어때요? 그래도 네오셈. 어제 네오셈, 특히 네. 엑시콘이 오랜만에 좀 시세가 네. 좀 분출했던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는 유증 이후에 한동안 좀 네.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그때 이제 유증했던 이유 자체는 이제 대규모 R&D 투자의 거의 100%를 다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막 장중에 거의 20%까지 좀 상승 흐름 나주면서 또 CXL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 시점이다. 특히 뭐 엑시콘과 네오셈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또 이제 AI 반도체 HBM뿐만 아니라 뭐 CXL을 필두로서 뭐 AGI 뭐 그리고 다양한 뭐 MPU치 다양한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 사활을 걸겠다고 다 했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 이제 기대하는 게 시장에서는 CXL 쪽, 예. 또 그리고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도 좀 상승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쪽 가격도 지금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면서 관련해서 좀 이제 CXL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지속될지는 이번 주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중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적이 너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들려오는 일각에서는 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단 저조할 거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중은 또 반도체
반도체 섹터를 좀 과감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확인하고 나서 어차피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막 큰 폭등이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 만약에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으면은 조정이 나와졌을 때 조정치 싸게 사서 좋고 아니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으니까 네.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반도체 섹터를 접근하는 것도 좋고 또 그 안에서 CX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부 비비님 안녕하세요. CXL 관련 TLB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안 가서요. 저는 지금 QRT TLB 계속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진짜 막 이렇게 그 우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HBM 못 가면 요 CXL 디램 뭐 현실화는 안 됐다 하더라도 네. 이게 확장성은 좋대잖아요. 속도는 떨어져도 그런 테마를 한번 갖고 올라나 모릅니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TLB 한번 뭐 TLB는 그냥 이제 좀 기판으로 보시고 기판으로요? CXL로는 뭐 보지 않으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엑시콘 생각이 네오셈? 들고. 네. 저는 이제 사실 CXL에서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게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그게 상용화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제 좀 거리가 멀다. 우리가 20몇 년 전에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이 이제 그때 이제 확보가 됐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무선 충전을 활발하게 쓰기 시작한 건 한 4, 5년 전 정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CXL 삼성전자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CXL을 어디다 갖다 쓸 건지 AI 가속기를 쓰는데 지금 GPU를 중심으로 그 옆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깔잖아요. 근데 이제 CXL은 어찌 보면 GPU나 CPU의 기능까지 메모리에 같이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엔비디아를 그럼 몰아내고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시장과 GPU 시스템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업계의 이제 트렌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XL은 기술은 충분히 좋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 네. 저장 용량 그리고 이제 GPU와 CPU의 이제 기능을 또 대체할 수 확장성, 있는 네. 그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지만 이게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이건 단순히 계속 이제 삼성 쪽에서 나오는 약간 이제 좀 테마성 이슈다. HBM이 안 되니까 자꾸 CXL 얘기를 하는 네. 걸로밖에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된다라고 이걸 접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뭐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 이런 기업들은 그냥 CXL 테마라는 게 있다. 앞으로 어차피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언젠가는 또 CXL이 또 네. 보급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테마성 이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XL 관련된 또 영민 매니저의 조언, 재언도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제 준호 매니저가 준비한 오늘의 일발 종목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발 종목인가요? 오늘도 이제 바이오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제 주식시장에서 희비가 좀 엇갈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이제 미국향 수출주들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모습이고 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네. 안에서 좀 진또배기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그 안에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기업을 오늘 좀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제약입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수혜주가 좀 크게 봤을 때 한 2개 정도가 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방위 산업이 일단 첫 번째고요.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좀 축소를 하고 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승리할 경우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 그래서 AI와 바이오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네. 바이오 쪽에 굉장히 바이오. 관심이 네. 높구나. 그래서 예전에 당선의 어떤 가장 큰 공약이었던 게 오바마 케어 폐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마자 네. 네. 결국에 가장 핵심이 약가를 인하해버린다. 그래서 약값을 확실히 낮춰버리기 때문에 다른 부분 무슨 뭐 피부 미용 의료 기기라든지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도 네. 만약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복제 약품 같은 경우는 해외 바이오 시밀러들의 어떤 이제 우대 정책들이 펼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셀트리온 그룹주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제 트럼프 케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케어의 최대 수혜 섹터로도 부각됐던 것도 결국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었고 그래서 한동안 또 셀트리온 그룹주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또 우대 정책의 가장 또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도 2분기와 올해 하반기에 좀 가파르게 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이미 램시마 SC 또 이제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에도 3월 달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자가 면역 질환 치료 관련해서 환자 수만 한 32,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진펜트라 글로벌 매출액만 연간 1조 한 900억 정도를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2분기와 또 올해 하반기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또 2025년도에 어떤 매출 성장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램시마 SC 또 환자와 또 의료진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터져서 네. 지금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벌써 20%가 좀 넘어선 상태고 또 램시마 SC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또 캐나다 등 한 50여 개국에도 지금 이제 판매 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가파르게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뭐 램시마뿐만 아니라 또 이제 트룩시마, 또 허주마, 또 그리고 유플라이마, 뭐 베그젤마 많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요. 또 신규 바이오 시밀러로 졸레어, 앞템라, 또 그리고 이제 스텔라라 시밀러 출시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크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베팅 업체도 지금 60% 가깝게 지금 점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나준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가 인하했을 때 국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또 특히나 이제 중국 대리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네.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어떤 이제 성장성도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해가 올해와 또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시밀러의 대명사고요. 트럼프 후보는 건강보험 이런 거 전국민 건강보험 싫다. 약으로 해결해라. 네. 그러니까 약값 낮춰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가격 전략 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게요. 사실 다른 제약 바이오죠. 뭐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정말 한동안 약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충분한 기간 조정이 끝마쳐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이 오랜만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매수가는 일단 93,000원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11만 5천 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8,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8만 원. 예. 아,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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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민 매니저,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 제약의 붙이기 네. 종목은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제 전망은 뭐 김준호 매니저님 네. 워낙 지금 잘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을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직전,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 오바마 케어를 다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오바마 케어를 이제 폐기를 하고 나니까 약값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네.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 복제약 시장을 이제 좀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약값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썼기 때문에 아마도 재선을 하게 된다면 네. 거의 비슷한 이제 정책적인 흐름이 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특히 어제도 우리가 이제 서정진 회장 뭐 얘기 잠깐 나눴다시피 서정진 회장이 지난 주말 동안에 서정진 회장 그 미국에서 실제로 그 현지화 전략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막 공개가 좀 되면서 네. 아주 작은 호텔방에서 약간 제가 볼 때 이거 좀 어려운 플레이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아주 작은 진짜 일을 열심히 호텔방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고군부터 네. 하고 계시는 이제 네.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정진 회장은 지금 이런 이제 기회를 또 분명히 엿보고 있는 네. 거예요. 캐나다라든지 미국 이 북미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 때 저는 이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분명히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셀트리온 오늘 소개해주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 경우에는 네. 셀트리온과의 2차 합병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합병과 관련해서는 또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한 이제 또 호재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 뭐 이런 것도 이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붙이는 종목으로는 셀트리온하고 또 관계 있는 기업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바이넥스라는 기업이에요. 아, 예. 요즘에 또 바이넥스가 이제 CMO, CDMO 또 중국 기업 이제 배제하는 고 네. 미국의 이제 생물 보안법 때문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넥스는 올해 이제 미국 FDA 이제 GMP 인증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증이 된다라고 하면 상업용 의약품을 이제 바이넥스 이제 CMO 기업이 이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바이넥스가 해외 법인들 일본을 포함해서 많이 지금 투자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모종의 이제 셀트리온, 뭐 진펜트라 지금 미국 이제 진펜트라. 상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넥스하고 이제 셀트리온과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차트 위치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바이넥스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숨겨진 바이넥스를 항상 배제하더라고요. 그렇죠. 다품종을 하는 네. 바이오 시밀러인데 맞아요. 어제는 이제 시세도 나왔었습니다. 바이넥스가 붙이기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번 이제 바이오를 한 번 더 공략해 보는 테마가 됐어요. 일발 장전 보면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나이백. 네. 여기에 붙이기 종목이 에이프릴 바이오. 네. 에이프릴 바이오고요. 네. 그다음에 준호 매니저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제약 바이오 시밀러를 만나서 우리 바이넥스. 네. 자, 이렇게 일발을 정리해 보고요. 자, 해보니까 오늘 바이오는 저희 일발 함께 하셨으면 오늘 정리 딱 끝났습니다. 이걸로 해서 오늘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